이 이혼 소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심플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보통 심플하지 않잖아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이혼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전략이야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는 부동산 폭등과 폭락을 거치면서 이 재산 분할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버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2020년에 소재기가 들어온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어요. 원래 그 여자분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남자분이 재산 분할 받아가셔야 되니까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 사건을 질질 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괴로웠죠. 왜냐면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남자분이 부동산 폭등을 노리고 사건을 질질 끌었는데 이제 결심이 이제 11월에 났어요, 작년. 근데 여러분들 그 이혼을 하면요,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변론 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변론 종결시가 11월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 값이 처음에 소재기 했을 때보다도 훨씬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사실상 재산 분할을 해서 엄청 손해가 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폭락기나 폭등기에는 이런 것도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최대한 질질 끌어가지고 재산 분할 액수 자체를 넓히는 게 좋지만 이 폭락을 할 때는 빨리 끝내가지고 더 이상 폭락하기 전에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근에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혼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판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막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결문이 나오는 그 시점에 부동산 가액으로 판결을 해주시나요? 그게 판결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날짜가 있어요. 보통 변론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한 달 전에 시가. 그리고 시가가 없으면은 뭐 감정가. 근데 아파트는 보통 시가가 있어요. 근데 판사님이 그 아파트 뭐 일일이 다 확인 안 하거든요. 원고나 피고가 아파트 시가 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10억인데 아파트 값이 10억이면 뭐 명의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이렇게 지불을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도 궁금하거든요.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값이 10억이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 50대 50이다.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5억을 주도록, 보통은 그렇게 현금으로 알아서 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헤어지는 부부를 공동 소유를 시키진 않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10억인데 대출이 한 7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7억 중에서 실제로 내 돈은 3억이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5억을 지불해라 라고 하면 나는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파트 값이 10억이고 대출이 7억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은 3억으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죠. 뭐 주식이라든지 뭐 숨겨놓은 재산이 확인이 되면 예금이라든지 그럼 돈을 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럼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은 빼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인데 5대 5예요. 그럼 5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5억을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지 주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거나. 근데 이제 뭐 대출이 잘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는 시기를 좀 판사님께 요청해가지고 약간 바로 이혼하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 이따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판결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이혼 소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심플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보통 심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명의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명의는 내 명의라도 그 집을 사는 데는 남편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거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두 부부만의 재산 문제가 있으면 그나마 간단한데 양가 집안에서 또 도움 받잖아요.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입증을 해야 되고, 이혼 소송하면은 그 과거 히스토리도 어렵지만 그 재산 분할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을 아내한테 줘서 아내가 한 1억짜리 집을 샀으면 사실 법원에서는 내가 그걸 입증을 해주면 그게 내 돈이다, 원래 내 돈으로 샀다라는 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입증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간 신박한 논리가 있어요. 뭐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 예컨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폭등기란 폭락기에 이 되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예컨대 소송 제기했을 때는 아파트가 3억이었어요. 근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억이 갔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 10억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재산을 나눈다는 거는 저 사람의 배우자가 나랑 살면서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3억에서 10억 된 게 저 배우자의 기여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부동산 폭등기에 나온 행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런 주장도 해요. 근데 뭐 판사님이 얼만큼 그걸 받아들이지는 모르겠고요. 이혼 소송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가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황당했던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1년을 갔다 왔는데 의뢰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1년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황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심 법원에 갔더니 우리가 이혼 판결, 승소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조정을 딱 이렇게 해부하시더니 이혼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혼 관련해서 뭐 사건 문의나 상담 있으시면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